자, 이번 시간에는 네 번째 장 데이터 다루기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자료형에는 숫자형 자료형, 논리형 자료형 이런 것들이 있고요. 자, 집합 자료형 또는 컬렉션 자료형에는 문자열형, 리스트, 튜플, 셋, 딕셔너리 이런 자료형들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앞의 자료형들은 지난 시간에 살펴봤고 이번 시간에는 이 아래의 자료형들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번에 리스트를 먼저 살펴볼 건데요. 리스트라는 것은 순서를 정하고 중복을 허용할 수 있는 자료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리스트를 생성할 때는 이 대괄호 기호를 사용을 하고 리스트를 생성 후에는 값의 변경도 가능하다고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리스트에 대해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장 네 번째 프로젝트 하나 생성하시고 자, 우리는 변수 사용 앞에서 해봤죠. 자, A 변수에 10 넣고, B 변수에 20 넣고, C 변수에 30 넣고. 자, 그래서 이거를 하나씩 A 출력, B 출력, C 출력, 변수 하나에 데이터 하나씩 넣고, 하나씩 출력 작업을 이렇게 해볼 수 있습니다. 자, 근데 리스트라는 것은 이 여러 데이터를 한 묶음으로 묶어서 관리를 할 수 있는 게 리스트예요. 리스트라는 거는 여러 데이터를 이렇게 변수 하나에 하나씩만 넣는 게 아니고 한 묶음으로 묶어서 관리할 수 있는 것이 리스트입니다. 그래서 자, 리스트를 한번 만들어 볼 건데 이거는 지워 보시고요. 자, 첫 번째 예제 L이라는 이름의 변수에 여러 데이터를 넣고 싶어요. 여러 데이터를 넣을 때는 대괄호로 둘러싸서 넣습니다. 이렇게 대괄호로 둘러싸서 여는 가로가 있으면 닫는 가로 반드시 있어야 되겠고 여는 가로의 모양이 대괄호면 당연히 닫는 가로도 대괄호여야지 닫는 가로의 모양을 다르게 지정하시면 안 됩니다. 자, 프린트 쓰시고 이 L 변수의 자료형은 뭘까? L 이렇게 한번 써보시고 L 변수의 자료형은 리스트다. L 안에는 여러 데이터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걸 리스트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L 변수의 자료형은 리스트다. 이렇게 나옵니다. 아까 썼다가 지운 A 변수에 10을 넣어보고 프린트 A 변수의 타입을 한번 구해보면 A 변수에 들어가 있는 값은 정수예요. 그럼 A 변수의 타입은 int 타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L 변수에는 여러 데이터가 들어가 있어요. L 변수는 list 타입이다. 이렇게 출력되는 걸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A 변수에 들어있는 값을 갖고 오고 싶으면은 프린트 A 이렇게 했었는데 여기 들어있는 값을 알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 자, 프린트 쓰시고 L 변수 출력. 자, 그랬더니 10, 20, 30 L 변수에 넣어놓은 값 3개를 한 번에 출력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맨 앞에 있는 10의 데이터만 갖고 오고 싶다. 맨 앞에 있는 10의 데이터만 갖고 오고 싶다. 자, L 변수 안에 10, 20, 30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이 10 들어가 있는 이 자리는 L 변수의 0번째 자리에 들어가 있고 20은 L 변수의 1번 자리에 들어가 있고 30은 L 변수가 관리하는 이 두 번째 칸에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방 번호는 한 번호는 0부터 세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L 변수의 0번 칸, L 변수의 1번 칸, 2번 칸 안에
각각의 값이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프린트 L 변수 안에 0번 칸, L 변수 안에 1번 칸, 2번 칸. 자, 이렇게 보시면은 10, 20, 30에 각각의 접근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프린트 하시고 L 변수 안에 개수가 몇 개나 있을까? L 변수 안에 데이터가 몇 개나 있나? 자, 개수를 구할 수 있는 명령어가 있습니다. L 점 찍으시고 밑줄 2개 len 이라는 명령어가 있어요. 자, 뒤에다가 가로 열고 닫고 하시고 실행해 보면은 L 변수 안에는 데이터가 3개가 있구나. 여기 3개 출력되는 거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안에 데이터가 몇 개가 있는지 알고 싶으면 len이라는 명령어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10에 접근하기 위해서 L의 0번 칸 이렇게 지정을 했는데 자, 앞에서부터 셀 때는 0, 1, 2 이렇게 세지만 뒤에서부터 또 세는 작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맨 앞 칸은 L의 0번 칸이고요. 맨 뒤는 L의 2번 칸입니다. 근데 뒤에서부터 셀 때는 여기가 L의 마이너스 1번 칸, 마이너스 2번 칸, 마이너스 3번 칸이 돼요. 그래서 L의 0번 칸이나 L의 마이너스 3번 칸이나 똑같고 2번 칸이나 마이너스 1번 칸이나 똑같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L의 0번 칸에 있는 10을 출력을 했는데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칸이니까 프린트해서 L의 마이너스 세 번째 칸에 있는 값 출력 해보니까 10. 자, 이렇게 출력이 됐습니다. 이 칸에, 이 방의 위치 번호는 앞에서부터 세기 시작하면 0부터 세고요. 뒤에서부터 세기 시작하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자, 이런 위치 번호를 갖습니다. 자, 두 번째 예제 살펴보겠습니다. 자, L 변수 안에 여러 데이터 넣으시고 자, 이번에는 L의 0번 칸 출력하니까 맨 앞방에 있는 1이 출력이 됐습니다. 자, 프린트 쓰시고 이 칸 하나하나에만 접근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이렇게 범위를 지정해서 일부 데이터를 가지고 올 수가 있어요. 자, 이번에는 L 리스트에 대괄호 하시고 1번 위치부터 3. 자, 이렇게 한번 써볼까요? 자, 그러면 여기가 0번 자리, 1번 자리, 2번, 3번, 4번 자리인데 1번 자리부터 3번 자리면 여기네요. 4 들어가 있는 자리. 그 앞 칸까지만 갖고 와라.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1번부터 시작해서 3보다 작은 2번 칸까지만. 그래서 2와 3의 결과가 출력이 됐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 개 나올 때는 결과도 리스트 형태로 대괄호로 둘러싸서 이렇게 출력이 되겠습니다. 자, 방 하나에만 접근을 할 수도 있지만 어디부터 어디까지 지정을 할 때는 시작 위치 쓰시고 끝 위치 자 이렇게 쓸 수가 있는데 끝 앞자리까지 갖고 오는 겁니다. 3이라고 했으면 3번 칸 이게 3번 칸인데 3번 칸 앞자리까지 해서 두 개의 데이터를 갖고 올 수가 있었습니다. 자, 1번 칸부터 7 앞에 있는 6번 칸까지 갖고 오라고 했는데 자 여기가 0, 1, 2, 3, 4 네 번째 칸입니다. 그런데 7 앞에 있는 6번 칸까지 갖고 와라 라고 했으면 결과가 있는 데까지만 출력이 됩니다. 있는 데까지 6번 없어요. 5번 칸도 없습니다. 있는 데까지만 출력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 예제 보시고, 자, 이번에도 L변수 리스트 형태로 작성. 5개의 데이터를 넣겠습니다. 프린트. 두 번째부터 시작해서, 자, 이번에는 끝 위치가 더 작습니다. 실행. 자, 실행해 보니까 두 번째 자리가 3 들어가 있는 자리고, 자, 거기서부터 그 뒤에 거를 갖고 와야 되는데, 뒤에 숫자가 더 작으면 갖고 올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비어있는 리스트 형태로 이렇게 출력이 되겠습니다. 갖고 올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자, 이번에는 프린트 웰 1번 칸부터 시작해서 마이너스 2번 칸까지 자, 가져오는 걸로 설정했더니 2와 3으로 출력이 됐습니다. 여기가 0번, 1번, 2번, 3번, 4번 칸이면서 맨 뒷자리가 마이너스 1번 칸, 마이너스 2번 칸, 마이너스 3번, 마이너스 4번, 마이너스 5번 칸 이렇게 위치 번호를 갖죠. 1번 칸에는 2가 들어가 있고 마이너스 2번 칸 자리에는 4가 있는데 그거 앞에 것까지 갖고 오는 거니까 마이너스 2번 칸이 여긴데 그거 앞에 것까지 갖고 오는 거니까 3까지. 그래서 2와 3의 결과가 출력이 됐습니다. 자, 뒷숫자가 더 작으면 안 된다고 했는데 이거는 뒤에서부터 세는 거니까 요거는 가능합니다. 프린트 ln 1번부터 자, 1번 칸이 아니라 1번부터 어디까지를 지정을 하지 않았네요. 그러면 1번 칸부터 맨 끝까지 다 가지고 옵니다. 끝 위치를 설정하지 않으니까 맨 끝까지 접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시작 위치를 설정하지 않고 끝 위치만 설정하겠습니다. 그러면 무조건 0번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0번. 0번 자리부터 1번 자리 앞에 것까지 갖고 오는 거니까 0번 자리에 있는 1밖에 가지고 올 수가 없겠습니다. 자, 끝 위치를 지정하지 않으면 마지막 칸까지 접근하는 거고 시작 위치를 지정하지 않으면 무조건 0번 칸부터 시작입니다. 자, 프린트 하시고 L 어디부터 어디까지 시작도 없고 끝도 없다. 그러면 전체 데이터를 다 가지고 오는 겁니다. 자, 5번 파일 작성하시고 리스트 1, 2, 3, 4, 5 자, 두 번째 위치에 있는 요소 출력 두 번째 자리에 들어가 있는 자, 3 출력됐습니다. 자, 근데 이 두 번째 위치에 3이 들어가 있는데 여기에다가 10을 넣겠다. 자, 이렇게 하시고 프린트 L 변수에 있는 값 연달아서 출력 자, 해보니까 두 번째 자리에 있던 3이 10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리스트는 이런 식으로 변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리스트의 특징을 보시면 리스트를 작성을 할 때는 대괄호 기호를 사용을 하시고 리스트를 생성 후에는 값의 변경도 가능합니다. 조금 전에 두 번째 방에 들어가 있던 값 변경했었죠. 자, 리스트는 변경이 가능하다. 자, 중복을 허용할 수 있는 자료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리스트는 중복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자, 여기에
1이 들어가 있는데 이 자리 맨 끝에 1. 자, 넣어보니까 맨 앞방도, 맨 끝방도 1. 자, 중복된 데이터도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리스트의 특징, 순서가 있다, 순서. 1번 위치, 2번 위치, 0번 위치, 이런 위치 번호, 순서가 있고요. 중복을 허용할 수가 있고, 리스트를 표현하고 싶으면은 대괄호로 데이터를 둘러싸면 되고, 리스트를 생성 후에 값의 변경이 가능하다. 자, 리스트는 정수도 들어갈 수 있고, 문자열도 들어갈 수 있고, 실수 데이터, 이런 데이터들도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 데이터 타입을 가지고 하나의 리스트 생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중첩 리스트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리스트 안에 들어가는 이런 데이터들, 리스트 안에 들어가는 이런 데이터, 이런 것들을 요소라고 얘기를 하는데, 리스트 안의 요소로 또 다른 리스트가 들어갈 수도 있어요. 리스트 안의 요소로 또 다른 리스트가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이게 중첩 리스트입니다. 리스트 안에 요소로 두 개의 리스트가 이렇게 들어가 있네요. 자, 첫 번째 이 리스트 A, B 이렇게 작성할 수가 있고, 그 다음 리스트는 그 다음 칸에 1, 2, 3 방 하나씩 차지하면서 1, 2, 3의 데이터가 들어가 있습니다. 자, 이것이 그냥 일반 데이터가 들어가 있었다면 1은 L의 0번 위치에 있고 5는 L의 4번 위치에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데, 리스트 안에 리스트가 또 들어가 있다, 이럴 때는 안에 들어가는 이 요소들, 리스트 안에 들어가는 이 리스트, 이거는 L의 0행에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1, 2, 3이라는 요 리스트는 L의 1행에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이 0행에 있는 A와 B의 위치 설정을 할 때는 L의 0행에 있는 0번째 열에 있다, 1번째 열에 있다. 그래서 A는 L의 0행의 0열에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B는 0행의 1열에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리스트 안에 리스트가 요소로 들어갈 때는 이것이 일단 통째로 다 0행에 들어가고, 그 다음 리스트가 통째로 다 1행에 들어가고, 0행에 들어가는 이 리스트도 방 하나씩 차지해야 되니까 0행에 0번 칸, 0행에 1번 칸 이렇게 들어가고, 1, 2, 3은 1행에 0번 칸, 1행에 1번 칸, 1행에 2번 칸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A에 접근하고 싶으면 L에 0행에 0열 출력해라 이러면 되고, 3에 접근하고 싶으면 L의 1행의 2열 칸에 접근하겠다. 자, 이렇게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은 L의 0행, 이건 L의 1행에 있고요. 이거는 0행 0열, 0행 1열, 1행 0열, 1행 1열, 1행 2열. 자, 이런 위치 번호를 갖습니다. 자, 그러면 6번 예제 만들어 볼까요? 자, 리스트 L 하나 생성. 리스트니까 대괄호 쓰시고, 이 안에 요소로 또 다른 리스트가 들어옵니다. 첫 번째는 A와 B. 자, 이렇게 들어오고, 두 번째는 1, 2, 3. 이렇게 들어오고. 자, 프린트해서 L 출력 해보면, 자, 넣은 형태 그대로 이렇게 출력이 됩니다. 자, 프린트해서 L에 0 출력해라. 이러면은, 자, 여기 L의 0번 자리에는 요게 있어요. 이만큼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소로 리스트가 들어가 있는데, 이 리스트가 통째로 출력이 되고요.
그 다음에 L의 1번째 위치에는 이 리스트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출력을 해보면 1번째 위치에 있는 값 1, 2, 3 이렇게 출력이 돼요. 자, 근데 L의 0번 방에 이게 있고 1번 방에 이렇게 있는데 0번 방, 1번 방에 있을 때 0번 방에 0번 위치에 A가 있고 0번 방에 1번 위치에 B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L의 영행의 영렬의 접근, 영행의 영렬의 접근. 자, 그럼 0번째 행에 0번째 방에 접근하니까 A가 출력이 되고 3은 프린트 L의 1행에 2열에 있으니까 자, 이렇게 해보시면은 3에 접근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프린트 하시고 자, 아까 리스트 안에 요소의 개수를 한번 출력을 해봤었는데 L. 밑줄 2개, len 밑줄 2개, 가로 열고 닫고. 자, 이렇게 하시면 L 안에 요소의 개수가 나와요. L 안에 요소가 크게 한 덩어리, 두 덩어리에서 크게 보면 두 덩어리의 요소가 있습니다. L 안에 요소는 크게 보면은 두 덩어리가 있습니다. 자, 근데 이 요소의 개수를 구할 때 이렇게도 할 수가 있어요. len하고 L. 자, 길이를 구하는 len이라는 명령어가 있습니다. 이렇게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나 둘 다 L 안에 요소의 개수를 이렇게 출력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두 가지 모두 L 안에 요소의 개수를 알아보는 명령어입니다. L의 개수를 구하라고 하니까 자, 하나, 두 개가 있다. 2라고 출력이 됐고요. 자, 이번에는 프린트 L의 영행의 개수를 알아보고 L의 일행의 개수를 알아보면 이것이 통째로 다 영행에 들어가 있고 이것이 통째로 다 일행에 들어가 있습니다. 영행, 일행. 그래서 영행의 개수는 2개, 일행의 개수는 3개. 이렇게 출력이 되겠습니다. 자, 이거는 전체 행의 개수를 말하는 거고 이것은 영행의 열의 개수. 자, 이것은 일행의 열의 개수입니다. 일행의 열의 개수. 자, 그래서 전체 행은 2개가 있고 영행에는 열이 2개 있고 일행에는 열이 3개가 있다. 자, 그래서 아까 보셨던 것처럼 이렇게 자, 그림 그려보면 이것이 다 영행, 이게 다 일행에 있어요. 영행에는 열이 2개가 있고 일행에는 열이 3개가 있습니다. 자, 가로는 이거는 행으로 얘기를 하고 세로는 열로 얘기를 합니다. 자, 7번 예제 볼까요? 자, S 변수에 해피 하나와 데이 자,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리스트 안에 요소로 문자열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문자열은 일반 정수 데이터하고는 조금 다르게 처리를 합니다. 자, 일단 출력 프린트 S 변수에 들어있는 값 출력. 자, S 변수에 들어가 있는 문자열이 잘 출력이 됐습니다. 자, 여기에서 프린트 S 0번 위치에 뭐가 있을까? S 0번 위치에 들어가 있는 값
해피. 1번 위치에 들어가 있는 값 데이. 이렇게 잘 나왔어요. 0번 위치, 1번 위치. 자, 여기까지 접근을 했는데, 자, 프린트 S의 0번 위치에 다시 가로 열고 00 하면은 영행 영렬의 의미가 되죠. 자, 요거 출력해 보니까 해피 이렇게 나왔어요. 해피에서 H가 나왔습니다. 해피에서 H가. 자, 여기서 D를 출력하고 싶다면 S 1번 위치에 D니까 0, 일행 영렬 출력. 자,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자열은 이렇게 보세요. 자, HAPPY. 자, 이렇게 있고, 밑에는 또 day가 이렇게 들어있고요. 영행, 일행에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8번 예제 같이 보겠습니다. 자, 리스트 생성. 자, 이렇게 두 개 리스트를 생성을 하시고, 일단 출력을 해봤습니다. 자, 그리고 첫 번째 리스트 1:1 자리에다가 두 번째 리스트 1,1 자리에다가 L1을 넣어 볼까요? 자, 프린트 하시고 L2. 자, L2가 어떻게 바뀌었나? 실행. 자, 해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출력이 됐습니다. 자, L2의 begin, end. 자, L2의 0번 방에는 begin이 있고 1번 방에는 end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L1에는 0번, 1번, 2번 위치에 1, 2, 3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L2에 1번 위치부터 1 앞에까지, 1번 위치부터 1 앞에까지니까 여기, begin, 여기를 말하는 거예요, 여기. 1부터 1 앞에까지, 여기에다가 L1에 해당하는 리스트를 여기다가 삽입. 1부터 1 앞에 위치, 1부터 1 앞에 위치니까 요 자리에 L1 변수에 있는 리스트를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L2는 이렇게 변화가 됩니다. 0번, 1번 밖에 없던 리스트가 0번, 1, 2, 3, 4, 방 5개를 갖는 리스트로 이렇게 변경이 됐습니다. 중간에 여기 띄워 넣기 하고 싶다. 그럴 때 1부터 1 앞에, 1부터 1 앞에 라고 하면은 바로 이 자리를 말하는 거예요. 0과 1 사이에 새로운 리스트를 추가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시 이 코드, 자, 없는 걸로 주석 처리 한번 해보시고 L2에 1에서 2에다가 L1 넣기. 자, 이번엔 여기가 좀 달라졌네요. 아까는 이렇게 결과가 출력이 됐었는데, 자, 이번에는 L2가 어떻게 변화가 되나? 자, begin과 end가 있었습니다. begin, end.
0번, 1번 위치에 자, begin end가 있었습니다. 1부터 시작해서 여기가 L2 리스트인데 1부터 시작을 해서 2는 없는데 어쨌든 이 앞에 위치라고 하니까 바로 이 자리가 되는 거예요. 1부터 시작해서 이 앞에 위치니까 딱 여기입니다. 딱 여기. 여기에 L1 리스트에 들어가 있는 값을 이 자리에 집어넣습니다. 1, 2, 3. 그러다 보니까 L2는 방 4개짜리 리스트로 변경이 됐습니다. 자, 중간에 끼워 넣기 하고 싶을 땐 이렇게 하시면 되고, 맨 끝자리, 1부터 2 앞에니까 1의 자리죠. 거기에 L1을 넣겠다. 그러면은 1번 위치가 이걸로 변경이 되는 거예요. 자, 책에 그려놓은 그림도 같이 보시면서 한번 이해를 해보세요. 자, 10번 예제 보겠습니다. 자, 우리는 지금 리스트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리스트 하나 추가하시고, 자, 이 리스트에 적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명령어가 있어요. 함수라는 용어로 사용을 하는데, 함수에 대해서는 뒤에서 좀 자세하게 나올 겁니다. 자, 리스트 L 찍고, 점 찍으니까 바로 밑에 리스트에 적용시킬 수 있는 여러 가지 명령어, 여러 가지 함수들 목록이 뜨는데, 맨 위에 있는 append. 자, append를 한번 써볼까요? 여기 뒤에다가 가로 안에 O 이렇게 쓰시고 print L 자, 실행을 해보면 리스트 맨 끝에 O가 추가가 됐습니다. 자, 맨 뒤에 추가하고 싶을 때 append라는 이름의 함수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리스트에 적용할 수 있는 함수로는 insert라는 함수가 또 있습니다. insert. 자, 여기 보니까 뭔가 데이터 두 가지를 쓰라고 나와 있네요. 가로 열고 3,4. 자, 이렇게 쓴 다음에 L 변수 출력. 자, insert 후에 실행 결과를 보니까 자, 이렇게 나왔습니다. 바로 위에 11, 12, 13, 5로 리스트가 바뀌었는데 세 번째 자리 0, 1, 2, 3 세 번째 자리에 4를 넣어라 라는 뜻이에요. 세 번째 자리에 4를 넣다 보니까 여기 있던 5가 뒤로 밀려났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데이터를 끼워 넣고 싶을 때는 insert 함수 쓰시면 되고 맨 뒤에다 데이터 추가하고 싶을 때는 append 함수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리스트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자, 이번에는 튜플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튜플은 리스트처럼 여러 데이터를 관리하기 위한 자료형이에요. 리스트 안에 여러 데이터를 넣을 수 있었던 것처럼 튜플에도 여러 데이터를 넣을 수가 있는데 튜플을 생성할 때는 소괄호를 사용을 합니다. 그런데 튜플은 리스트와 달리 값의 변경을 할 수가 없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자, 12번 보겠습니다. 자, t1이라는 변수에 데이터를 넣을 건데 튜플을 넣겠습니다. 튜플은 이렇게 소괄호로 데이터를 묶어서 처리를 하는데 데이터가 없어도 가로로 둘러싸여 있으면 이거 자체가 튜플입니다. T2에 1, 2, 3 데이터 세 가지를 넣을 수가 있는데 소괄호를 묶었기 때문에 이것은 튜플이 되겠습니다.
자, T3 자리에 데이터를 넣는데 소괄호를 안 했다. 그래도 튜플입니다. 여기 그냥 데이터만 쓰면 앞뒤로 이렇게 소괄호 있는 것처럼 처리가 돼요. 자, 그래서 이것도 튜플이 되겠습니다. T4 자리에 하나의 데이터만 넣고 싶다. 하나의 데이터만 넣어도 튜플입니다. 튜플. 자, T5 자리에 가로 없이 이렇게 한번 해보고요. 자, T6은 쉼표 없이 그냥 1. T7은 그냥 1. 자, 1부터 7까지 변수 선언 한번 해봤습니다. 자, 프린트 하시고 T1과 T1의 타입을 한번 구해보기. 자, 이렇게 해놓고 실행을 해보니까 T1은 튜플이라고 나오고 T2도 T3도 자, 5번째까지는 다 튜플입니다. 자, 근데 데이터가 하나 있는데 아무리 소괄호로 둘러쌌다고 해도 쉼표가 없으면 이거는 그냥 정수 데이터로 처리가 돼요. 튜플이 아니고 여기도 하나라도 쉼표를 뒤에 쓰면 이건 튜플이 되지만 뒤에 쉼표가 없으면 이거는 그냥 정수 데이터로 처리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5가지는 튜플 형태고 요거 2개는 그냥 정수 데이터구나. 이렇게 서로 다른 자료형을 갖습니다. 자, 13번째 데이터, 13번째 파일 하나 생성하시고 TP1 변수에 튜플 큰 따옴표로 둘러싸도 되고 작은 따옴표로 둘러싸도 되고 자, 이렇게 데이터를 넣겠습니다. 자, 그리고 TP1 출력 자, 5가지 데이터가 출력이 됐고요. 이것도 TP1에 첫 번째부터 세 번째 앞에까지 첫 번째부터 세 번째 앞에까지 위치번호 0부터 시작하니까 첫 번째부터 세 번째 앞에까지니까 두 번째까지 BC로 결과가 출력이 됐습니다. 자, TP1에 0번째 위치에 A가 있어요. 0번째 위치에 A가 있습니다. 자, 그 자리에다가 K를 넣겠다. 자, 그리고 출력. TP1 튜플 출력. 실행을 해보니까, 자, 여기 에러가 뜨는 걸 볼 수가 있어요. 튜플은 변경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변경하는 코드를 넣어서 이렇게 에러가 발생이 되겠습니다. 리스트는 변경이 가능하지만 튜플은 변경이 불가능하다. 자, 기억해 두십시오. 자, 이번에는 딕셔너리 자료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딕셔너리, 사전이라고도 하는 자료형인데, 자, 딕셔너리는 이런 형태로 데이터를 표현을 합니다. 키와 값의 쌍으로 데이터 하나를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자, 딕셔너리는 이런 가로를 사용을 합니다. 리스트는 대괄호 사용했고 튜플은 소괄호 사용하고 딕셔너리는 중괄호를 사용을 해요. 자, 근데 이 안에 키와 값을 콜론으로 구분해서 데이터 하나를 표현을 합니다.
키와 값을 한 쌍으로 해서 데이터 하나를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한 사람의 이름과 나이와 주소를 딕셔너리 형태로 표현을 한다면, 자, name을 키로, 그 다음에 홍길동을 value로 해서 데이터 하나를 표현을 하고, age를 키로, 20을 value로 해서 하나 표현하고, 어드레스는 키로, 서울은 value로 해서 이렇게 데이터 하나를 표현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키와 값의 쌍으로 데이터 하나를 표현하는 이런 형태가 딕셔너리, 다른 말로 사전 형태의 데이터 표현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16번 예제 보겠습니다. 키와 값의 쌍의 형태로 데이터 하나를 표현을 해볼까요? 자, D라는 변수 하나 설정하시고 중괄호 열고 name이라는 키에 name 키에 홍길동 데이터 하나 표현하고 또 쉼표 age 키에 데이터 20 표현하고 어드레스 키에 value 서울 표현. 자, 이렇게 하시고 자, 한글 설정했고요. 서울. 자, 이렇게 하겠습니다. 프린트에서 D변수에 들어있는 값 출력. 자, 네임이 홍길동인데 자, 이렇게 하시고 D변수의 값 출력 해보니까 넣은 형태 그대로 출력이 됐습니다. 자, 근데 여기에서 프린트 D라는 사전에서 가로 열고 여기다 키를 써요. 키. age라는 키를 썼다. 그러면 age 키에 들어가 있는 한 쌍으로 들어가 있는 20이라는 값이 출력이 됩니다. D라는 사전에 age 키에 들어가 있는 값 20. 자, 이렇게 출력이 됩니다. 프린트에서 어드레스 키에 들어가 있는 값 출력 하면은 어드레스 키에 들어가 있는 값 서울. 자, 이렇게 출력이 됩니다. 자, 요 밑에다가 뒤에 age 키가 있습니다. age 키에다가 20을 넣어놨는데 30, age 키에 30 넣겠다. 이러고 D 출력 해보면 age 키에 해당하는 값 30으로 변경된 걸 확인을 해보실 수가 있네요. 자, 다시 D에 name 키에다가 이몽룡이라고 넣으시면 자, name이 홍길동에서 이몽룡으로 이렇게 변화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뒤에 height라는 키 이런 키는 없죠. 자, 뒤에 height라는 키에다가 175.3 자, 이렇게 했습니다. age가 있어서 30으로 바꿨고 name이 있어서 이몽룡으로 바꿨는데 height는 없네요. 자, 그런데 실행해 보니까 추가가 됐습니다. 이런 키가 있으면 요 value로 바뀌는데 이런 키가 없으면 추가가 됩니다. 있으면 변경이 되고 없으면 추가가 되겠습니다. 자, 특정 키에 들어있는 값을 알고 싶을 때 이렇게 작성하시면 이 age 키에 있는 20을 어드레스 키에 해당하는 서울을 자, 가지고 올 수가 있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 키에 해당하는 값을 갖고 올 수가 있어요. 자, 근데 이 방법 말고도 D라는 사전에 자, get이라는
명령어를 써요. get 명령어, 함수라고 하는 명령어를 쓰시고 여기에 age 키에 해당하는 값을 가지고 와라 이렇게 쓰시면 age 키에 해당하는 30을 갖고 올 수가 있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name이라고 쓰면 name 키에 해당하는 아까 바뀌었죠? 이목용으로 바뀌었습니다. 자, name 키에 해당하는 이목용을 갖고 올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떤 키에 해당하는 값을 갖고 오고 싶다면 이렇게 써도 되고 이렇게 쓰실 수도 있습니다. 자, 여기다가 print d.get weight 키에 해당하는 값을 갖고 오라고 했으면은 weight 키에 해당하는 것이 없습니다. weight 키에 해당하는 것이 없습니다. 이럴 때는 결과가 none으로 출력이 되겠습니다. 없는 키를 갖고 오라고 하면 none이 출력돼요. 자, 그럼 여기서도 한번 해볼까요? 이 방법으로도 값을 갖고 올 수가 있는데 없는 키인 weight 키를 가지고 와라. 자, 이랬을 때는 여기서는 에러가 발생합니다. 이런 키는 없습니다. 라는 에러가 발생이 돼요. 그래서 이렇게는 하시면 안 되고 자, 이 get을 써서 갖고 오라고 하면 없는 키일 땐 none이라고 출력이 되지만 이거는 에러가 뜨니까 이거는 쓰지 않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여기 print d라는 사전에 키와 value 한 쌍으로 표현한 데이터들이 여러 개가 있는데 자, keys라는 이름의 함수를 쓰시고 print d.values라는 함수를 쓰시고 print d.items라는 이름의 함수를 한번 써볼게요. 자, 이렇게 쓰시고 실행해 보니까 이 함수는 키에 해당하는 것만 갖고 오고 이 함수는 value에 해당하는 것들만 갖고 오고 items 함수는 키와 값을 한 쌍으로 해서 이거는 튜플 형태로 갖고 오네. 튜플 소가로로 둘러싼 튜플 형태로 가지고 오고 이 튜플 여러 개가 대괄호로 둘러싸여서 그러니까 리스트 형태로 가지고 와지는 함수가 아이템 함수가 되겠습니다. 아이템 함수는 키와 값을 튜플 형태로 묶어서 전체는 리스트 형태로 묶어서 이 자리로 돌려주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22번 보겠습니다. 자, 사전에 name 키에 홍길동이라는 값이 들어가 있고 age 키에 20 자, 20이 들어가 있습니다. 20은 정수니까 이거는 굳이 따옴표로 안 묶으셔도 되고 문자열은 꼭 따옴표로 묶으세요. 자, D2에는 name은 이목용 자, 여기는 젠더 키가 있네요. 자, 사전 두 개를 만들어 봤습니다. D 사전과 D2 사전. 자, D를 수정하는 명령어, update라는 명령어가 있어요. 자, 가로 안에 D2를 넣겠습니다. 프린트에서 D 출력. 자, D에는 name과 age 키가 있었는데 자, 그거를 D2로 수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name 홍길동이었던 게 이목용으로 수정이 됐고 age는 수정할 게 없으니까 그냥 나오고 여기 젠더가 없는데
하나 이렇게 들어옵니다. 그래서 D라는 사전을 D2에 있는 내용으로 있으면 네임키가 있으면 바꾸고 없으면 하나 추가하고 자 이렇게 해서 D가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자 수정하는 명령어 업데이트에서 D라는 사전을 이렇게 한번 바꿔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바뀐 D 사전 클리어라는 명령어가 있어요. 자, 클리어하고 D 출력 해보니까 자, D 사전 안에 들어가 있던 3개의 키와 밸류 세 쌍의 데이터가 사라졌습니다. 비어있는 사전만 자, 이렇게 출력이 됐습니다. 자, 우리가 이런 식으로 사전을 한번 만들어 봤는데 자, 사전은 꼭 이런 식으로만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자, D3 딕트라는 명령어가 있어요. 딕셔너리 자, 줄여서 딕트라고 하는데 프린트 D3 자, D3이라는 이름에 내용은 없지만 비어있는 사전 이렇게 하나 생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D사라는 이름의 사전을 만드는데 1은 1이고 2는 2고 자 이렇게 가로 안에다가 넣었습니다. 실행을 해보니까 1은 키가 되고 1은 밸류가 되고 2는 키가 되고 2는 밸류가 되고 이렇게 사전을 생성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도 사전을 만들 수가 있고 이런 식으로도 사전을 생성할 수가 있겠습니다.